봐도 되겠니? 자, 지금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능 이틀 전이잖아. 내일 모레네. 모레가 수능인데 지금 이 시점에 다들 어디에 막 몰입해 있을 거냐면 문학에 몰입해 있을 거예요. 응? 문학 연계 작품을 막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야? 독서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독서 지문을 실전처럼 이렇게 풀어보는 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아 두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어그러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에 손쉬운 건 문학 연계 작품을 정리한 건데 하기 싫거나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독서란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효자 노릇은 독서가 하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시간 줄 때 이걸 풀어보라고 각자 주면은 잘 풀어 안 풀어? 안 풀지. 수업 시간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집중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지문을 볼 때 이건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가 없어. 니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천천히 읽고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의 문제거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이 지문은 방법이 필요해, 불필요해? 방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맞힐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니네식으로 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 정답은 맞힐 수 있단 말이야. 다 맞았어요. 좋아. 근데 우리가 시간 체크를 해봤잖아. 누구는 조금 더 걸리고 누구는 덜 걸리고 한 차이가 생기지. 근데 그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냐면은 지문을 읽을 때 그 읽는 방법에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 똑같이 정답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상 지체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훈련하라고 반복 훈련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잖아. 뭐야? 첫 번째 뭘 찾으라고? 화제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지문에서 이 방법을 동원하면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다 이거야. 지역적인 정보에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화제가 뭐야? 첫 번째 문장에 예술사로 시작하잖아. 예술사라고 할 수 있겠지. 누구의 이론에 기반을 둔 예술사야? 해겔이 말하는 예술사에 관한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바로 이런 게 수능 지문이거든. 수능 지문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막 니네가 막 풀고 있는 지금 막 실시간 모의고사, 막 실무, 막 이딴 것들 보면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문이 그 수능 지문이 아니야. 그건. 만들다가 망한 거야. 손을 덜 본 거지. 니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쓰레기 문제를 계속 풀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 직전에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게 바로 수능 지문이야. 정확하게 잘 보이지. 얼마나 좋아. 1문단에서 화제를 준 다음에 비교사항의 기준도 다 줘버리잖아. 몇 가지 기준이 있어? 4가지. 기준이 딱딱딱 나와요. 벌써 비교사항이 다 나오고 차이점 기준이 다 나오지. 얼마나 간편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수능은. 자, 비교사항 보면은 4가지가 있잖아. 보이지? 자, 첫 번째 1번 3가지가 있지. 2번 그다음에 3번. 첫 번째 1단계가 뭐야? 예술의 역사잖아. 역사에서 1단계가 뭐야? 상징적 단계. 보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고전. 세 번째는 뭐야? 낭만. 읽을 때 요 3개가 1문단에서 이미 기준이 주어졌단 말이지. 기준이 주어졌어요. 일단 지역이 어디냐? 라는 거였잖아. 지역.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지역 말고 또 뭐 있어? 종교가 뭐냐? 라는 거 있었지. 또 뭐 있니?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 문제 있었지. 맞냐? 또 뭐 있니?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지. 일단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거란 말이야. 응? 자, 지역이 어디야? 상징적 단계는 오리엔트라고 나왔지. 맞냐? 고전 단계는 뭐야? 고전적 단계는 어디? 그리스. 그치? 낭만적 단계는 어디야? 유럽이라고 나왔지. 유럽. 그리고 이제 종교로 놓고 보면은 여기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니? 여기는 자연 종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예술 종교. 마지막 낭만은 계시 종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들 있지. 지금 칠판에 적은 정보들 있지. 이런 걸 찾아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돼.
다음에 이제 내용과 형식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 내용하고 형식 가운데서 어디가 더 앞서는 거야? 형식이 앞서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지능이 떨어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채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형식밖에 없는 거지. 피라미드만 똑하니 세워놓고, 알겠지? 그리고 거기 채울 수 있는 내용은 되게 빈약하다, 없다라고 나오죠,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극복이 된다고 그랬지, 맞니?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부조화가 극복이 된다고 그랬거든. 여기는 뭐야 그러면? 내용이 압도해버려. 뭘? 형식을 압도해버려. 이런 내용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지. 여기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거야. 머리가 떨어져. 여기는 내용이 고차원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둘 다 불일치는 불일치야. 그치? 근데 내용이 심하고 여기는 형식이 심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지. 지성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가 출발, 맞니? 여기는 상승, 맞니? 상승. 여기는 뭐야? 완성, 맞니? 상승에서 지나서 완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높은 단계인 거야? 낭만적 단계가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마지막 문단에서 추가되는 거 있잖아. 추가되는 걸 잘 봐. 마지막 문단에서 뭘 보라 그랬지? 1문단 화제, 2문단 이후에서 비교수상 사이에 뭐? 차이점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추가 정보 있으면 체크하라고 그랬잖아. 추가 정보가 뭐가 나왔어요? 지성으로 놓고 보면은 어찌하고 예술, 미를 놓고 보면 어찌하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왔잖아. 보이냐? 3번 내용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추가 정보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기준이 예술미야. 예술을 기준으로 하면은 1번, 2번, 3번 순서가 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어디야? 2번의 고전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볼까? 상징이 1단계고, 상징, 그 다음에 올라서서,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야? 고전 단계고, 다시 얘는 뭐야?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낭만이야. 약간 비속어 느낌으로 딱 나오는 건데, 서영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자, 상징 단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1등은 누구야, 1등은? 1등은 고전 단계가 예술을 기준으로 하면 1등이야. 그치? 맞지? 그리고 이제, 뭐야, 지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누가 제일 높은 단계야? 상징은 가장 아랫단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고전.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고전. 마지막으로 낭만.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1등은 누구야? 지성을 기준으로 하면 1등은 낭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에 추가 정보로 나와 있는 거 전반부의 내용이야. 예술은 누가 1등? 고전이 1등. 지성은 누가 1등? 낭만이 1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찾아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추가 정보가 뭐가 나와 있어? 이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1번 다시 2번. 이 헤겔이 제시한 예술사 개념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뭐야? 찾아봐. 뭐라고 나왔어? 이거 잘 봐야 돼. 마지막 문항이 나와 있는 거 별도로 한 문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야? 포섭력이라는 단어 보이냐 안 보이지? 포섭력. 보이지? 포섭력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포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봐. 마지막 문단. 포섭력. 포섭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도 해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오늘날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다. 다 가능하다. 오늘날에 대한 예측도 다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거 두 번째 이중적 기능은 뭐야? 이중 기능. 마지막 하나는? 응? 마지막 기능 뭐야? 마지막 문단에 예술의 종언이라는 표현 나오지. 예술의 기능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 철학으로 넘어갔다. 이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제 철학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까지 이렇게 두 개를 자 이중적 기능 두 가지 설명이 되고 있잖아.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찾아 읽으면서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 위주로 읽어가면은 문제 풀이가 한개 쉬워진다 이거야. 첫 번째 문제 봐봐 이제 1번.
유클리드 시대 해결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틀린 것들 하나하나 제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자, 일반 개념에 앞섰다라는 표현 나오지. 1번 선제 어디가 틀렸어? 1번 선제는 자,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그랬네. 일반 개념에 앞서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지. 맞아요? 일반 개념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였잖아. 일문단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 개념에 앞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일반 개념을 제껴놓고 이 말이잖아.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일반 개념을 통해서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로 가면은 1문단 6문장을 참고하면 되는 거야. 2번 선지는 1문단 6문장. 이제 써볼게. 1문단 6문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게다가 장르들에도 적용된다 이런 표현 나왔거든. 게다가 보이냐? 장르들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표현 나왔거든. 찾았어? 그 내용이 나와있지. 요거.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3번 선지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다른 영역 그러면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 지성의 역사랄지 종교의 역사랄지 이런 거하고 관련지 않죠. 연기 짓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지문을 확인 안 하면은 풀기가 좀 어렵죠. 이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다 기억하니? 그거 어렵잖아. 그래서 평상시 선생님이 연습을 시킨 게 뭐였어? OX 문제 연락 연습을 시켰잖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충실히 했건가는 상관없이 좋은 거야? 그걸 시도만이라도 했다면은 분명히 그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알겠지? 네, 야, 이걸 네가 왜 하고 있지? 싶으면서 했더라도 분명히 대수능에서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찾는데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형식이 아니라 X.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동등한 X.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가장 높은 단계의 예술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 고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1번은 됐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문제인 건데 어렵지 않지? 이 2번 문제, 2번 선지는 뭘 설명하는 거야? 2번 문제, 2번 선지. 뭘 설명하는 거지? 요거. 감각적 형식을 넘어서는 고차적 내용이 지배한다. 이 고차적 내용이 있고 감각적 형식이 있는데 자, 이게 지배한대, 이게. 이거 세 단계 중에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이거. 내용과 형식 중에서 압도적으로 내용이 형식을 앞서는 거 뭐 있었어? 낭만주의 단계잖아. 낭만적 단계잖아. 낭만적 단계. 그치? 그래서 이미 틀린 거야, 이거는. 상징적 단계라고 했잖아. 낭만적 단계에 관한 설명이지, 이건. 이해되지? 좋은 거? 좋은 거.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문장 구조상 주어 부위에 있는 거를 서술부로 앞뒤 바꾼 3번 선지랄지 이거 살짝 손댔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온 거야. 어렵지 않지? 자, 3번 문제 간다 이제. 자, 중세시대에는 예술 기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빠뜨렸는데 예술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예술 맞냐? 지문 속에 기준으로 나와 있지. 그 예술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오리엔트 지역에서의 상징 단계에서는 예술 장르로 치면은 뭐가 있지? 여기는 조각이야, 건축이야. 건축이겠지, 건축. 맞니? 피라미드 생각하면 돼, 건축. 여기는 뭐였더라? 조각. 그 다비드상 같은 거 있잖아. 조각. 여기는 뭐야? 회화로부터 시작해서 삐리리 시에 이르기까지, 시 문학에 이르기까지. 요런 게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회화에 대한 설명이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 이해 아니야? 중세가 여기거든, 중세. 회화 맞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여기 중세는 1, 2, 3단계 중에 3단계 회화 전형적인 예술이라고 해야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예술이죠. 이것도 이제 일치불일치 OX 문제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보면은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추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옆에다 써놔. 조우가 쓰고 있니? 자,
자, 4번 옆에다 쓰는 거야. 4번 옆에.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거를 캐치를 잘 해두면은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이거 기억으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자, 가장 앞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답냐? 아니지. 가장 덜 아름답죠. 그 다음에 3번, 2번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이랬는데 뒷단계의 예술은 둘 중에 뭐야? 오전 낭만 가운데 낭만이 돼버리는 건데 얘가 가장 아름답냐? 아니죠. 이건 하강 국면에 해당하는 거잖아. 낭만. 예술을 기준으로 하면 하강이지. 그치? 그러니까 1등은 누구야? 1등은 가장 아름다운 거는 중간 단계인 거지. 중간 단계.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있어 없어? 자, 아름다우면서 지성적인 있어 없어? 없지. 제일 아름다우면 지성은 중간 단계에 그치고 지성이 최고면 하강 국면의 예술에 해당하고 알겠지? 일치하는 게 없죠.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3번이. 자, 이해됐지? 자, 마지막에 이제 자 다음 문제 내려가 볼게요. 그 5번 문제 보시면은 1번 선지는 어디가 틀렸어? 우성아 1번 선지 어디가 틀렸니? 자,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풍부하다라는 말 지문에 나오니 안 나오니? 풍부하다라는 말 나오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풍부하다라고 나와.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1번 선지. 2번 선지는 그런 거야. 2번 선지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후 시대에 대한 설명이 자, 설명력이 결여돼 있다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이후 시대 오늘날에까지 뭐 하고 있다 그랬지? 결여돼 있는 게 아니라 예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추가 정보의 중요성이야. 이것도 추가 정보. 그치? 마지막 부분에 아까 뭐라 그랬어? 포섭력이 있다. 당시만 설명해. 오늘까지 다 설명해. 오늘까지 다 설명하는 거 있잖아. 그치? 예견해 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자, 종교하고 정신하고 분리했니? 연결했니? 봐봐. 연결했죠. 지성하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 이렇게 대응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로 내려가면은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누가 최고란 얘기야. 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지성사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지성사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유럽이라는 얘기잖아요. 유럽. 이 이론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유럽이라고 한 거지. 지가 유럽에 섞여 있으니까. 유럽이 아닌 비유럽 쪽은 쓰레기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근대 서구의 자기우월적 태도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어휘 문제까지만 보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볼 텐데 어휘 문제 봐봐. 이거 어려웠지? 어렵지 않니? 일단 봐봐. 이게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 이게 이제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 다른 문장 성분이야. 거기에 빨간 펜으로 써놓을 거야. 뭐라고? 다른 성분. 자, 여기다 써놓을 거야. 다른 성분. 다른 성분이 결정하는 거야. 다른 성분이. 응?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상 무엇 무엇을 그러면 무엇 무엇을 들어가는 말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그 문장 안에 연결되는 게. 얘를 봐. 그러니까 왜 5번이 답이 아니고 1번이 답이냐. 저는 아무 이의제기 없이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뭐라고 나왔어? 결정을 이라고 나왔잖아. 지문 속에 이제 A로 가봐. 그 따르는 이라고 하는 거 앞에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어 있지. 모델을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 A 앞에 모델을 따르는 이라고 나왔거든. 그치? 그 모델을 이라고 하는 말을 빼면 이 문장 성립 불성립? 불성립. 필수 성분인 거야. 모델을 따르는 거잖아. 누가? 헤겔이 모델을 따르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저는 결정을 따른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건 뭐냐면은 어디에 의식에 따르다는 거거든요. 의식에 따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따른 장례식을 거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이 답이 되고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답이 나와.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용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에 이 저 문장 구조상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에서 엇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푸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교훈을 주는 거야.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문지문부터는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